무극전 25화 무림의 피바람. 눈을 떴을 때 일주일이 지나 있었다. 천장이 낯설었다. 야광문의 약탄관이 아니었다. 더 넓고 더 화려했다. 깨어나셨습니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청성파 제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여기는 청성파입니다. 제자가 대답했다. 전투가 끝난 후 무극 공자님을 모셔왔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쑤셨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가 나를 부축했다. 성약의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한 달은 더 걸릴 것입니다. 야광문은 모두 무사합니다. 제자가 미소 지었다. 소림 문주님도, 무당 문주님도, 아미사태님도 모두 회복 중이십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황실은 무너졌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황제가 죽자 황실 군사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지금 황궁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마교는 교주가 부상으로 응거했다는 소문입니다. 마교도 조용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밖으로 나가 마당을 거닐었다. 청성파는 작은 문파였으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제자들이 수련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를 보자 모두 멈추고 허리를 숙였다. 무극 공자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청성파 문주가 다가왔다. 무극 공자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문주가 웃었다. 그날 전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황제를 직접 배다니 원군이 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문주가 고개를 저었다. 공자님의 의지가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야광문에서 전서구를 보냈습니다. 문주가 설명했다. 황실이 총공격을 시작했다는 급보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뿐 아니라 여러 문파가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랄 것까지야. 문주가 손을 내저었다.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까? 형제를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며칠 더 지나 야광문으로 돌아갔다. 성문 앞에 도착하자 가슴이 무거워졌다. 여전히 전투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돌바닥에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부서진 무기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성벽에는 화살이 박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달려왔다. 무극 공자님, 돌아오셨습니다. 공자님, 모두 눈물을 흘렸다. 나도 눈물이 났다. 모두 살아있구나. 제자들을 하나씩 껴안았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대전으로 향했다. 문주들이 모여 있었다. 소림 문주는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무당 문주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미소 짓고 있었다. 아미사태도 부채를 들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한자리가 비어 있었다. 화산 문주의 자리. 가슴이 조였다. 무극 형제, 소림 문주가 일어섰다. 돌아오셨군요. 예. 자리에 앉았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많이 좋아졌소. 소림 문주가 웃었다. 다행이요. 화산 문주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무당 문주가 대답했다. 장례를 치렀소. 화산에 모셨소. 제가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괜찮소. 무당 문주가 고개를 저었다. 그대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어찌 참석하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사자는 총 몇 명입니까? 내가 물었다. 400명입니다. 아미사태가 조용히 대답했다. 원래 700명이었는데 400명이 죽었습니다. 절반 이상이었다. 주먹을 쥐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아니요. 소림 문주가 단호히 말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오. 전쟁이었소. 전쟁에서는 사람이 죽소. 하지만 무극 형제, 무당 문주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대 덕분에 300명이 살았소. 그대가 없었다면 700명 모두 죽었을 것이오. 그렇소. 아미사태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책하지 마시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다만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어찌하시겠소? 소림 문주가 물었다. 황제는 죽었소. 황실은 무너졌소. 그대의 복수는 이루어진 것 아니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뭐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을 쥐었다. 황제는 죽었으나 황실의 뿌리는 남아있습니다. 권신들이, 황족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들까지 모두? 그렇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 가문을 멸한 자들이 모두 죽어야 합니다. 문주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극 형제, 무당 문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대의 마음은 이해하오. 하지만 황실 전체를 상대하는 것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일어서며 말했다. 황제를 죽인 순간 이미 황실 전체가 제 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황궁으로 갑니다. 검을 쥐고 대전을 나섰다. 남은 자들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무극 형제, 소림 문주가 불렀으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밤, 홀로 야광문을 빠져나갔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다. 황궁을 향해 달렸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다. 황궁에 도착했다.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궁궐은 혼란스러웠다. 황제가 죽은 후 권신들이 권력을 놓고 싸우고 있었다.
곳곳에서 병사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나는 그림자처럼 그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권신들의 거처를 하나씩 찾아갔다. 첫 번째 권신, 어머니의 가문을 역모로 몰았던 자. 그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다. 그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등 뒤에서 다가갔다. 검을 뽑았다. 씩, 목이 떨어졌다. 권신의 몸이 쓰러졌다. 피가 책상을 적셨다. 두 번째 권신, 멸문을 명령했던 자. 그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 조용히 다가가 검을 그의 가슴에 찔렀다. 눈을 뜨지도 못하고 죽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씩 찾아가 목을 베었다. 모두 어머니를 죽이는데 관여했던 자들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황궁은 공포에 빠졌다. 누군가 권신들을 죽이고 있다. 자객이다. 문을 걸어 잠가라.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나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림자였다. 어둠 속에 숨어 조용히 움직였다. 마지막 권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자, 모든 음모의 중심에 있던 자. 그의 저택은 병사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들어갈 수 없다.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반드시 죽여야 한다. 경공을 펼쳐 지붕을 타고 이동했다. 저택 한가운데 정원이 있었다. 그곳에 권신이 서 있었다. 혼자였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기회다.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권신의 등 뒤로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권신이 몸을 돌렸다. 칼을 들어 막았다. 캉! 불꽃이 튀었다. 역시 왔구나. 무급. 권신이 웃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있었습니까? 당연하지. 권신이 칼을 들었다. 내 놈이 올 줄 알았다. 황제를 죽인 내 놈이 우리를 그냥 놔둘 리 없으니까. 그렇다면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도망쳐봤자 소용없다. 권신이 칼을 휘둘렀다. 어차피 너는 끝까지 쫓아올 테니까. 검과 칼이 부딪혔다. 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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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주고받았다. 권신의 무공이 상당했다. 내 어머니를 기억한다. 권신이 말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지. 황족의 피를 이어받은. 입 닥쳐라. 검을 더 세게 휘둘렀다. 하지만 황실의 위협이 되었다. 권신이 비웃었다. 그래서 제거했다. 너희 가문 전체를. 그것이 내 최후의 말이냐? 검의 기운을 실었다. 삼기어검. 세 가지 기운이 검을 따랐다. 권광이 폭발했다. 권신의 칼이 부러졌다. 검이 그의 가슴을 뚫었다. 흑. 권신이 피를 토했다. 하지만 내 놈도 끝이다. 무슨 소리냐? 황실의 비밀을 모른다면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가 떨어졌다. 숨이 끊어졌다. 나는 검을 뽑았다. 황실의 비밀? 권신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무슨 뜻일까? 하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다. 권신은 이미 죽었다.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병사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 경공을 펼쳐 담장을 넘었다. 뒤에서 화살이 날아왔으나 모두 피했다. 황궁을 빠져나와 야광문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소문이 퍼졌다. 황궁에서 권신 10명이 죽었다. 자객이 침입해 모두 목을 베었다. 무극이다. 무극이 복수하러 갔다. 무림 전체가 떠들썩했다. 대전의 문주들이 다시 모였다. 무극 형제, 소림 문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혼자 황궁에 갔다 오셨군요. 예, 숨기지 않았다. 권신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혼자? 형제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제 복수입니다. 다른 이들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무극 형제, 무당 문주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혈맹이오. 함께하기로 했소. 혼자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오.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오. 아미 사태가 부채를 펼쳤다. 다만 앞으로는 함께 움직이시오. 약속하시오.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혼자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다. 권신의 마지막 말, 황실의 비밀. 대체 무엇을 말하려던 것일까? 며칠 후 급보가 들어왔다. 황궁에서 새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제자가 급히 보고했다. 누구입니까? 선제의 동생입니다. 선제의 동생? 소림 문주가 놀라며 물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소? 예, 그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번에 즉위했다 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또 가야 합니다. 무극 형제, 문주들이 말렸으나 나는 이미 결심했다. 황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황궁의 경비가 삼엄할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검을 쥐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가겠소. 소림 문주가 일어섰다. 혼자 보낼 수 없소. 저도 가겠소. 무당 문주와 아미 사태도 일어섰다. 우리는 형제가 아니오? 함께 갑시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목이 메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소림 문주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형제니까. 무극전 26화 위를 지키는 자들. 보름이 지났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다시 검을 자유롭게 휘두를 수 있었다. 대전의 혈맹 문파의 문주들과 장로들이 모였다. 소림, 무당, 아미, 청성, 점창, 곤륜, 그리고 새로 합류한 여러 작은 문파들까지 모두 합쳐 500명이 넘는 병력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황궁의 새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선제의 동생입니다. 알고 있어. 소림 문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자도 어머니의 원수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도 멸문에 관여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갑시다. 무당 문주가 일어섰다. 우리가 함께 황궁으로 쳐들어갑시다. 하지만은 없소. 아미사태가 부채를 접으며 말했다. 우리는 혈맹이요. 그대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요. 청성파 문주도 일어섰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점창파도, 곤륜도, 하나둘 모두 일어섰다. 함께 갑시다. 황궁을 무너뜨립시다. 외침이 대전을 울렸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소림 문주가 웃었다. 우리는 형제니까. 사흘 후 500명의 병력이 황궁을 향해 출발했다. 밤에 이동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다. 조용히 빠르게 움직였다. 황궁 외곽에 도착했다. 담장 너머로 궁궐이 보였다.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어떻게 들어가시겠소? 소림 문주가 물었다. 정문으로. 나는 검을 뽑았다.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정면으로? 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서 당당하게 황제를 죽이겠습니다. 문주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좋소. 무당 문주가 도검을 뽑았다. 그렇게 합시다. 돌격. 나는 검을 치켜들고 외쳤다. 500명이 일제히 달려갔다. 정문을 향해. 적습이다. 경비병들이 소리쳤다. 문을 걸어라. 하지만 늦었다. 소림 승려들이 장풍을 날렸다. 문이 부서졌다. 우리는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궁궐 안이 혼란에 빠졌다. 자객이다. 황제를 지켜라. 병사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우리를 막을 수 없었다. 소림의 권법, 화산의 검법, 무당의 도법, 모든 무공이 한데 어우러지며 병사들을 휩쓸었다. 나는 앞장서서 달렸다. 검을 휘둘러 막아서는 모든 것을 베어냈다. 황제는 어디 있느냐? 한 병사의 목덜미를 잡고 물었다. 대전에 안내하라. 병사를 앞세우고 대전으로 향했다. 궁궐 복도를 달렸다. 곳곳에서 병사들이 달려왔으나 제자들이 막아주었다. 마침내 대전 앞에 도착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문을 열어라.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좋다. 검을 들어 문을 베었다. 쾅! 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대전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한가운데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황금빛 용포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새 황제였다. 무극이냐? 황제가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 나는 검을 그에게 겨누었다. 마지막 황제가 되겠구나. 그럴 것 같구나. 황제가 웃었다. 이미 예상했다. 도망치지 않았군. 도망쳐봤자 소용없다. 황제가 일어섰다. 어차피 너는 끝까지 쫓아올 테니까. 그렇다. 검을 꽉 쥐었다. 내 형이 한 말과 똑같구나. 형? 황제의 얼굴이 굳어졌다. 선제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다. 그를 죽인 것이 내 놈이었구나. 황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복수하겠다. 허리에서 검을 뽑았다. 형의 원수를 갚겠다. 오히려 좋다. 나는 자세를 잡았다. 싸우다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검과 검이 부딪혔다. 캉! 불꽃이 튀었다. 황제의 검법이 예리했다. 빠르고 정확했다. 황실에 전해 내려오는 비전 검법이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삼재검법으로 맞받아쳤다. 땅의 무게로 그의 검을 짓눌렀다. 하늘의 가벼움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사람의 의지로 끊임없이 공격했다. 검과 검이 계속 부딪혔다. 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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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안이 검광으로 가득 찼다. 기둥이 베이고 바닥이 갈라졌다. 내 놈, 제법이구나. 황제가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의 기운을 실었다. 검광이 폭발했다. 나도 기운을 실었다. 삼기어검, 세 가지 기운이 검을 따랐다. 두 검광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쾅! 폭음이 터지며 대전이 흔들렸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연기가 거치자 황제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가슴에서 피가 흘렀다. 검이 그의 가슴을 뚫고 있었다. 이럴 수가. 황제가 피를 토했다. 이렇게 허무하게 내 형도 같은 말을 했다. 검을 뽑았다. 피가 쏟아졌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황제를 내려다보았다. 왜 내 어머니를 죽였느냐? 왜 내 가문을 멸했느냐? 황제가 웃었다. 피가 입가에서 흘렀다. 황실의 비밀 때문이다. 무슨 비밀이냐? 내 어머니는 황실의 정통, 혈통이었다. 뭐라고? 너는 황실의 마지막 혈육이다.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가 떨어졌다. 숨이 끊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황실의 정통 혈통? 내가 황실의 혈육? 믿을 수 없었다. 무극 형제. 제시도용 계속 편집뒤에서 소림 문주가 달려왔다. 황제를 죽였소? 예. 멍하게 대답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황실의 정통 혈통이었다니. 그렇다면 나는 손이 떨렸다. 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무극 형제. 괜찮소? 소림 문주가 내 어깨를 잡았다. 얼굴이 창백하오. 무슨 일이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다. 그저 끝났다는 생각에
그렇소. 소림 문주가 황제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정말 끝났소. 황실은 완전히 무너졌소. 밖에서 함성이 들렸다. 황제가 죽었다. 무극 공자님이 황제를 죽였다. 황실이 무너졌다. 제자들의 환호 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았다. 어머니, 당신은 대체 누구셨습니까? 대전을 나섰다. 밖에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환호하고 있었다. 무극 공자님, 승리했습니다. 황실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기쁨에 가득 찬 얼굴들, 피로 얼룩진 옷들, 상처투성이 몸들, 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다. 주먹을 쥐었다. 황제의 말은 잊자.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이미 중요하지 않다. 복수는 끝났다. 검을 주워들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오늘 우리는 황실을 무너뜨렸습니다. 와, 함성이 터졌다. 이제 더 이상 황실의 압박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다. 자유. 제자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황실의 혈육, 그 말이 계속 맴돈다. 며칠 후 야광문으로 돌아왔다. 무림 전체가 떠들썩했다. 무극이 황실을 무너뜨렸다. 황제를 직접 죽였다. 무극은 무림의 영웅이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각지에서 축하 사신들이 왔다. 무극 공자님, 축하드립니다. 황실의 폭정을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극 공자님 만세. 하지만 나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어머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황제를 죽였고 권신들을 죽였고 황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아주던 모습. 무그가 살아야 한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저는 살았습니다. 복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만이 창문을 스쳤다. 톡톡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극 형제, 소림 문주의 목소리였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며 소림 문주가 들어왔다. 무당 문주와 아미 사태도 함께였다. 혼자 계시는군요. 소림 문주가 내 옆에 앉았다. 밖에서 모두 축하하고 있는데 왜 여기 계시오? 기분이 좀 말을 잇지 못했다. 무당 문주가 한숨을 쉬었다. 복수가 끝나니 허전하신 것이오? 예.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을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오. 아미 사태가 부채를 펼쳤다. 목표가 사라지면 누구나 방황하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문주를 바라보았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소림 문주가 내 손을 잡았다. 새로운 목표를 찾으시오. 새로운 목표? 그렇소. 무당 문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끝났소. 하지만 그대의 인생은 계속되오. 그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소. 아미 사태가 말했다. 야광문을 이끌어야 하고 혈맹을 지켜야 하고 무림을 바로잡아야 하오. 무림을 바로잡는다. 중얼거렸다. 그렇소. 소림 문주가 힘주어 말했다. 황실은 무너졌으나 무림은 여전히 혼란스럽소. 마교도 아직 남아있소. 그대가 무림을 이끌어야 하오. 무당 문주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것이 그대의 새로운 길이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무림을 이끈다. 복수가 아닌 새로운 목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새 문주를 바라보았다. 도와주십시오. 물론이오. 소림 문주가 웃었다. 우리는 형제가 아니오? 다음 날 대전의 무림의 주요 문파 대표들이 모였다. 소림, 무당, 아미, 화산, 청성, 점창, 곤륜, 그리고 혈맹에 참여한 수십 개의 작은 문파들까지 모두 합쳐 100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새로운 무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무림? 한 문주가 물었다. 예. 고개를 끄덕였다. 황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림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각 문파가 제각각 움직이고 마교의 위협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소. 소림 문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극 형제의 말이 맞소. 그래서 제안합니다. 나는 검을 탁자에 놓았다. 무림맹을 결성합시다. 무림맹? 예. 힘주어 말했다. 모든 정파 문파가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지키며 무림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문주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무림맹을 만들면 맹주가 필요하지 않소? 한 문주가 물었다. 누가 맹주가 되오? 투표로 정합시다. 나는 대답했다. 모든 문파가 한 표씩 행사하여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자가 맹주가 됩니다. 공정하군. 무당 문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투표합시다. 잠시 한 문주가 일어섰다. 저는 무극 공자님을 맹주로 추대하고 싶소.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문주들도 일어섰다. 무극 공자님이야말로 맹주가 되어야 합니다. 무극 공자님 없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무극 공자님을 맹주로. 하나둘 모두 일어나 외쳤다. 무극 공자님을 맹주로.
맹주. 나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무극 형제, 소림 문주가 내 손을 잡았다. 받아들이시오. 하지만 그대가 아니면 누가 하겠소? 무당 문주가 말했다. 그대야말로 무림을 이끌 자격이 있소. 저는 아직 어립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소. 아미 사태가 부채를 접으며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이오. 그대는 무림을 위해 목숨을 걸었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진심 어린 눈빛들이었다. 이들이 나를 믿어준다. 그렇다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모두를 향해 말했다. 부족하지만 맹주를 맡겠습니다. 와, 환호가 터졌다. 무극 맹주님 만세. 제자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맹주님을 뵙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길인가? 복수가 아닌 무림을 지키는 길. 검을 들어 하늘로 치켜들었다. 무림맹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며 무림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모두가 함께 외쳤다. 정의를 지킨다. 약자를 보호한다. 무림의 평화를 지킨다. 외침이 야광문을 울렸고 산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날 무림맹이 탄생했다. 그리고 무극은 초대 맹주가 되었다. 밤 혼자 성벽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낮게 불렀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황실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무림을 지키는 것이 제 길입니다. 눈을 감았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것이겠지요. 눈을 떴다. 달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붉지 않았다. 밝고 환한 달이었다. 복수는 광명이라 하셨습니다. 검을 쥐었다. 이제 그 광명으로 무림을 비추겠습니다. 검을 칼집에 넣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이제는 칼집에 들어가도 되겠지요. 어머니.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마치 대답하듯 나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살아있게 해주셔서, 복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발걸음을 돌렸다. 성벽을 내려가며 앞을 바라보았다. 야광문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자들이, 형제들이 그곳에 있었다. 함께 걸어갈 이들이.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먹을 쥐었다. 형제들이 있고 무림맹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이 나의 새로운 삶이다. 야광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만 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듯. 무극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무극전 27화 대결전 준비. 무림맹이 결성된 지 보름이 지났다. 야광문은 이제 무림맹의 본거지가 되었다. 각 문파에서 파견된 제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소림에서 50명, 무당에서 40명, 화산에서 30명, 작은 문파들도 각자 10여 명씩 보내왔다. 모두 합쳐 300명이 넘는 병력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훈련장에 나가 제자들을 지켜보았다. 검을 휘두르는 소림 승려들, 도검을 돌리는 무당 도사들, 암기를 던지는 아미 제자들, 모두 열심히 수련하고 있었다. 맹주님, 한 제자가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오늘 훈련 일정입니다. 두루마리를 건넸다. 펼쳐 읽었다. 오전에는 기초 무공 훈련, 오후에는 합동 전술 훈련, 저녁에는 영약 제조 실습. 빡빡한 일정이었다. 좋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십시오. 예. 제자가 물러갔다. 나는 다시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아직 부족하다. 주먹을 쥐었다. 마교는 여전히 강하다. 교주는 부상을 입었지만 곧 회복할 것이다. 준비해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훈련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모두 멈추십시오. 외치자 제자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다. 오늘부터 새로운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에 서서 말했다. 각 문파의 무공을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웅성거렸다. 맹주님, 그것은 한 소림 승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각 문파의 무공은 비전입니다. 다른 문파에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금은 위기입니다. 마교와의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의 무공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주님들께서 허락하실지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여러분은 제 말만 따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한 무당 도사가 나섰다.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도. 한 화산 검객이 나섰다. 맹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둘 제자들이 동의했다. 좋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소림은 무당에게 권법을 가르치고 무당은 화산에게 도법을 가르치십시오. 예. 제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소림 승려가 무당 도사에게 금강권의 기초를 가르쳤다. 무당 도사는 화산 검객에게 태극도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화산 검객은 아미 제자에게 청풍검의 초식을 전수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다른 문파의 무공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다. 한 달 후 제자들은 기본적인 다른 문파의 무공을 익혔다. 소림승려가 도검을 휘두를 수 있었고 무당도사가 권법을 펼칠 수 있었다. 대단합니다. 맹주님, 소림문주가 감탄했다. 이렇게 빨리 익힐 줄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이제 합동전술을 연습해야 합니다. 합동전술? 예. 고개를 끄덕였다. 각 문파가 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훈련장 중앙에 섰다. 소림은 전방에서 적을 막고 무당은 측면에서 공격하고 화사는 후방에서 지원합니다. 손으로 위치를 가리켰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적은 병력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전략입니다. 화산 문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연습합시다. 제자들이 위치를 잡았다. 소림 승려들이 앞에, 무당도사들이 좌우에, 화산 검객들이 뒤에 섰다. 공격 시작. 외치자. 제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소림 승려들이 장풍을 날리며 전진했다. 무당도사들이 도검을 휘두르며 측면을 공격했다. 화산 검객들이 검기를 날리며 후방을 지원했다. 완벽한 조화였다. 좋습니다. 박수를 쳤다. 다시 한번 훈련이 계속되었다. 해가 지고 달이 떴다. 하지만 제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땀을 흘리며 끊임없이 연습했다. 그날 밤 대전에서 문주들과 회의를 했다. 마교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다. 여전히 조용합니다. 무당 문주가 대답했다. 교주가 부상해서 회복 중이라는 소문입니다. 언제쯤 움직일까요? 한 달 내로 아미 사태가 부채를 펼쳤다. 정탐꾼 보고에 따르면 마교가 병력을 모으고 있다 합니다. 얼마나? 1000명은 넘을 것입니다. 숨이 막혔다. 1000명. 우리는 300명뿐이었다. 걱정 마시오. 소림 문주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에게는 그대가 있어. 그대의 전략이 있어. 하지만 숫자 차이가 너무 큽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오. 화산 문주가 말했다.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 하나로 움직일 수 있어. 그렇소. 무당 문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진심 어린 눈빛들이었다. 그렇다. 주먹을 쥐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 형제애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알겠습니다. 일어서서 말했다. 그렇다면 더 준비합시다. 마교가 올 때까지. 예. 문주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다. 약탕관에 틀어박혀 영약을 만들었다. 성약, 내공을 3배로 증가시키는 기적의 영약. 하지만 부작용이 심했다. 한 번 쓰면 사흘 동안 움직일 수 없었고 최악의 경우 죽었다.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약재를 앞에 놓고 고민했다.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유지하려면 인삼, 녹용, 하수오를 섞었다. 하지만 균형이 맞지 않았다. 너무 강하면 독이 되고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실험했다. 10번, 20번, 30번. 계속 실패했다. 안 돼.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렇게 어려울 줄은. 무극 형제. 문이 열리며 소림 문주가 들어왔다. 밤새 또 연구하셨군요. 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소림 문주가 내 옆에 앉았다. 그대 혼자 다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해야 합니다. 약재를 움켜쥐었다. 제가 만든 영약입니다. 제가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와드리겠소. 소림 문주가 웃었다. 제가 약학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하면 길이 보일 것이오. 고맙습니다. 함께 약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소림 문주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약방문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배합을 시도했다. 해가 떠올랐다. 마침내 새로운 성약이 완성되었다. 이전보다 부작용이 절반으로 줄었고 효과는 그대로였다. 됐습니다. 환호하며 일어섰다. 드디어 됐습니다. 축하하오. 소림 문주도 기뻐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군요. 예. 개량된 성약을 작은 병에 담았다. 100개를 만들었다. 모든 제자에게 나눠주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이것을 위급할 때만 사용하십시오. 제자들에게 설명했다. 부작용이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드십시오. 예. 맹주님. 제자들이 성약을 받아 품에 넣었다. 보름이 더 지났다. 어느 날 새벽 급보가 들어왔다. 맹주님. 정탐꾼이 급히 달려왔다. 마교가 움직입니다. 얼마나? 1500명입니다. 예상보다 많았다. 언제 도착합니까? 사흘 내로. 나는 즉시 문주들을 소집했다. 마교가 옵니다. 사흘 내로 1500명이 도착합니다. 1500명. 무당 문주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의 5배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까? 소림 문주가 물었다. 예. 고개를 끄덕였다. 제자들은 훈련되었고 합동 전술도 익혔고 영약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싸울 수 있겠군요. 화산 문주가 검을 쥐었다. 사흘 후 결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모든 병력을 소집하십시오. 마지막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훈련장에 300명의 제자가 모였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사흘 후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목소리를 높였다. 적은 우리보다 5배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로 뭉친 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제자가 외쳤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외쳤다. 무림맹, 무림맹. 함성이 터졌다. 나는 검을 뽑아 하늘로 치켜들었다. 사흘 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무림맹 만세. 외침이 야광문을 울렸다. 그날 밤 혼자 성벽에 올랐다.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다. 마교의 진영이었다. 오고 있구나. 주먹을 쥐었다. 마침내 마지막 전쟁이. 검을 쥐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긴다. 교주를 죽이고 마교를 무너뜨린다. 그것이 무림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고 강한 바람이었다. 나는 바람을 맞으며 계속 서 있었다. 사흘. 준비할 시간은 사흘뿐이었다. 충분하다. 눈을 감았다. 우리는 준비되었다. 형제들이 있고 믿음이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눈을 떴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어머니, 속으로 불렀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전투를, 마지막 전투를. 별이 더 밝게 빛났다. 마치 대답하듯 나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검을 칼집에 넣었다. 성벽을 내려가 야광문으로 돌아갔다. 사흘 후의 전쟁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기 위해 무극전 28화 전야의 고요. 사흘이 지나는 동안 야광문은 전쟁터로 변해갔다. 성벽마다 병력이 배치되었다. 화살과 창이 쌓였고 기름통이 곳곳에 준비되었다. 함정도 다시 팠다. 산길 곳곳에 구덩이를 파고 독을 바른 창을 박았다. 제자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땀을 흘리며 끊임없이 준비했다. 맹주님, 한 제자가 다가왔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성벽을 둘러보았다. 완벽했다.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군요. 옆에 선 소림 문주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입니다. 그렇소. 무당 문주도 다가왔다. 내일 새벽 마교가 도착할 것이오. 긴장되는군요. 화산 문주가 검을 쥐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오.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아무리 준비해도 전쟁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오. 소림 문주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오. 맞는 말씀입니다.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문주님.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야광문을 덮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다. 모두 쉬십시오. 제자들에게 명령했다. 내일을 위해 체력을 비축해야 합니다. 예, 맹주님. 제자들이 하나씩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쉴 수 없었다. 홀로 약탕관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영약을 점검해야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익숙한 냄새였다. 선반에는 작은 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성약이었다. 하나씩 집어들어 확인했다. 모두 완벽했다.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병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쉬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기거나 지거나. 주먹을 쥐었다. 반드시 이긴다. 약탕관을 나서려는데 문이 열렸다. 아미 사태가 들어왔다. 맹주님, 역시 여기 계셨군요. 사태님, 혼자 계시는군요. 사태가 부채를 펼쳤다. 내일 전투 생각에 잠을 못 이루시나요? 예. 숨기지 않고 대답했다. 계속 생각이 납니다. 빠뜨린 것은 없는지, 더 준비할 것은 없는지. 이미 충분히 준비하셨습니다. 사태가 내 옆에 앉았다.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저었다. 300명의 목숨이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면 맹주님. 사태가 부채를 접으며 말을 끊었다. 그대는 이미 최선을 다했소. 더 이상 무엇을 하겠소? 하지만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기시오. 사태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 나머지는 운명이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태의 말이 옳았다.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소. 사태가 미소 지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 밤은 푹 쉬시오. 약탕관을 나와 내 방으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제자들이 모두 잠든 듯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책상 하나, 침상 하나가 전부였다. 침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만 가득했다.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밤이다. 중얼거렸다. 너무 고요하다.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듯했다. 폭풍 전야구나.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이 고요함이 깨질 것이다. 비명과 함성으로 침상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그가
살아야 한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산다. 강해지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다. 검을 쥐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으로 향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홀로 검을 휘둘렀다. 삼재검법, 땅, 하늘, 사람, 천천히, 정확하게, 검이 허공을 가르며 은은한 빛을 냈다. 삼기호검의 경지였다. 세 가지 기운이 검을 따랐다. 땅의 무게, 하늘의 가벼움, 사람의 위지,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건강이 되었다. 휘둘렀다. 다시, 또다시, 땀이 흘렀다.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검을 휘둘렀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무극 형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소림문주가 서 있었다. 잠을 못 이루시는군요. 예, 검을 거두었다. 그냥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소림문주가 웃었다. 그대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불안한 것이지요? 예, 인정했다. 내일 전투가 두렵습니다. 당연한 일이오. 소림문주가 내 옆에 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없소. 문주님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물론 두렵소. 소림문주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도 죽고 싶지 않소. 살고 싶소. 그렇다면, 하지만 도망칠 수 없소. 소림문주가 나를 바라보았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오. 제자들이 있고, 무림이 있고, 그대가 있어. 가슴이 뜨거워졌다. 문주님, 무극 형제. 소림문주가 내 손을 잡았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오. 우리가 있어. 알고 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소림문주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형제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함께.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이었다. 해가 뜨는군요. 소림문주가 말했다. 예. 나는 동쪽을 바라보았다. 붉은 해가 천천히 떠올랐다. 아름답군요. 그렇소. 소림문주도 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 해는 피로 물들 것이오. 그렇겠지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긴다면 내일의 해는 밝을 것입니다. 그렇소. 소림문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믿음으로 싸웁시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야광문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제자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여미고 무기를 챙겼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대전에 문주들과 장로들이 모였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마교가 곧 도착할 것입니다. 준비는 끝났소? 무당 문주가 물었다. 예, 모든 병력이 배치되었고 함정도 준비되었고 영약도 나눠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군요. 화산 문주가 검을 쥐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소. 모두가 동의했다. 무림맹의 이름으로 무림의 평화를 위해 외침이 대전을 울렸다. 정오가 되었다. 해가 중천에 떴다. 나는 성벽에 올라 산 아래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곧 변할 것이다. 맹주님, 한정탐꾼이 급히 달려왔다. 적들이 보입니다. 어디에? 산 너머입니다. 곧 도착할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모두 준비하십시오. 외쳤다. 전투가 곧 시작됩니다. 예. 제자들이 일제히 위치로 달려갔다. 소림 승려들이 전방에 섰다. 무당 도사들이 좌우를 지켰다. 화산 검객들이 후방을 맡았다. 완벽한 대형이었다. 나는 검을 뽑았다. 씩. 검이 햇빛에 반짝였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된다. 주먹을 쥐었다. 이기거나 죽거나. 산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점점 더 많아졌다. 순식간에 수백 개의 그림자가 되었다. 1500명이 마교 무인들이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다. 그들이 산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발걸음이 일제히 맞았다. 둥, 둥, 둥. 마치 하나의 거대한 괴물 같았다. 제자들이 긴장하며 무기를 쥐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외쳤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림문주가 화답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제자들이 외쳤다. 무림맹, 무림맹. 함성이 터지며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마교 무인들이 산 아래에 도착했다. 그들이 멈춰섰다. 잠시 고요했다. 그때 마교 무인들이 갈라지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키가 작고 왜소한 체구.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엄청났다. 마교 교주였다. 무급. 교주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렸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항복하라. 나는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교주와 눈이 마주쳤다. 거절한다. 외쳤다. 무림맹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두 죽어라. 교주가 손을 들었다. 공격. 마교 무인들이 일제히 달려왔다. 1500명이 동시에. 땅이 울렸다. 공기가 진동했다. 준비. 나는 검을 치켜들었다. 쏘아라. 화살이 빗발쳤다. 마교 무인들이 앞쪽에서 쓰러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달려왔다. 파도처럼. 함정.
마교 무인들이 함정에 빠졌다. 독바른 창에 찔려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뒤따르는 무인들은 동료의 시체를 밟고 넘어왔다. 기름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치솟으며 마교 무인들을 삼켰다. 비명이 산 전체에 울렸다. 하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계속 끊임없이 올라왔다. 성문이다. 마교 무인들이 성문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어라. 나는 검을 꽉 쥐었다. 성문이 열렸다. 마교 무인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돌격, 검을 휘둘렀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무극전 30화 절정의 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사흘이 지나 있었다. 눈을 뜨자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야광문의 약탕관이었다.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온몸이 납처럼 무거웠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조차 힘들었다. 깨어나셨습니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겨우 돌리니 한 제자가 앉아 있었다. 얼마나 잤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흘입니다. 제자가 물잔을 드러내 입가에 댔다. 천천히 드십시오. 물을 마셨다. 목구멍이 타는 듯 아팠으나 물이 넘어가자 조금 나아졌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제자가 대답했다. 마교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은 무인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피해는? 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전사자 120명입니다. 가슴이 무너졌다. 절반 가까이 잃은 것이었다. 다른 문주님들은 모두 무사하십니다. 중상을 입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눈을 감았다. 정말 다행입니다. 며칠 후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밖으로 나가 마당을 거닐었다. 제자들이 전사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었다. 120개의 무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흙을 쌓았다. 나는 무덤 앞에 섰다.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렀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무림이 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다. 무극 형제. 뒤에서 소림 문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나시오. 문주님, 그들은 영웅으로 죽었소. 소림 문주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그만 자책하시오. 소림 문주가 나를 일으켰다. 그대 덕분에 160명이 살았소. 그것을 잊지 마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보름이 지났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다시 검을 들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홀로 훈련장에 나갔다. 달빛 아래서 검을 휘둘렀다. 삼재검법. 천천히 정확하게 땅의 무게를 느꼈다. 발바닥을 통해 올라오는 단단한 기운. 하늘의 가벼움을 느꼈다. 머리 위로 내려오는 맑은 기운. 사람의 의지를 느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기운. 세 가지 기운이 하나로 합쳐졌다. 검 안에서 검을 휘둘렀다. 검이 허공을 갈랐다. 건광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 다시 자세를 잡았다. 이번에는 다르게 눈을 감았다. 마음을 비웠다. 모든 잡념을 버렸다. 그리고 느꼈다. 검과 나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검이 나이고 내가 검인 것을. 인검합일. 검의 9 경지 중 두 번째. 이미 도달한 경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했다. 더 깊이, 더 멀리. 검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검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했다. 내 의지가 아니라 검 자체의 의지로. 검과 나의 호흡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심장 박동과 검의 움직임이 하나가 되었다. 이기호검, 세 번째 경지. 두 기운이 검을 따랐다. 땅과 하늘의 기운이.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삼기호검, 네 번째 경지. 세 기운이 검을 따랐다. 땅, 하늘, 사람의 기운이. 교조와의 전투에서 도달한 경지였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그 다음은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허검, 다섯 번째 경지. 실체 없이 상대를 베는 검. 마음으로 베는 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다시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허공만 갈랐다. 실체가 없는 검은 나오지 않았다. 안 되는군. 검을 내렸다. 역시 쉽지 않다. 당연하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미사태가 서 있었다. 허검은 검의 경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오. 사태님, 무극맹주. 사태가 부채를 펼치며 다가왔다. 허검을 깨우치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하오. 마음을 비운다. 그렇소. 사태가 내 검을 바라보았다. 지금 그대의 검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어. 복수, 분노, 슬픔, 집착.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오. 그래야 허검에 이를 수 있어. 하지만 그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알고 있어. 사태가 부채를 접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요. 복수는 끝났어. 황제도 죽었고 마교 교주도 죽었어. 하지만 아직 무엇이 남았어? 사태가 날카롭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태의 말이 옳았다. 복수는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죽여야 할 자가 없었다. 생각해보시오. 사태가 등을 돌렸다. 그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아 검을 바라보았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 며칠 밤을 고민했다. 혼자 방에 앉아 계속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황실도 무너뜨렸고 마교도 무너뜨렸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훈련장에 나갔다. 제자들이 수련하고 있었다. 검을 휘두르는 소림 승려들, 도검을 돌리는 무당 도사들, 암기를 던지는 아미 제자들 모두 열심히 수련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기쁨이. 그렇구나. 문득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다가갔다. 모두 수고하고 있습니다. 맹주님. 제자들이 허리를 숙였다. 아닙니다. 손을 내저었다. 저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맹주님. 한 제자가 말했다. 저희는 맹주님을 따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진심이었다. 이것이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다. 지키는 것이다. 이 제자들을, 이 평화를, 이 웃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날 밤 다시 훈련장에 나갔다. 검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마음이 가벼웠다. 복수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다만 지키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다. 검을 휘둘렀다. 천천히 부드럽게 검이 허공을 가르며 은은한 빛을 냈다. 그 빛은 실체가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이것이 눈을 크게 떴다. 허검, 5번째 경지, 실체 없이 상대를 베는 검, 마음으로 베는 검, 마침내 도달했다. 검을 다시 휘둘렀다. 허공에 빛의 궤적이 그려졌다. 실체는 없었으나 그 궤적이 지나간 자리에 공기가 갈라졌다. 앞에 있던 나무 기둥이 조용히 갈라졌다. 검이 닿지도 않았는데 성공했군. 뒤에서 아미 사태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태님, 축하하오. 묵은 맹주. 사태가 부채를 펼치며 미소 지었다. 허검에 도달했소. 이제 그대는 진정한 검의 대가요. 사태님 덕분입니다. 고개를 숙였다.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가르친 것이 아니오. 사태가 고개를 저었다. 그대 스스로 깨달은 것이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묵은 맹주. 사태가 진지하게 말했다. 허검 다음에는 홍검이 있어. 홍검. 그렇소. 혼을 담아 베는 검이오. 사태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경지에 이르면 그대의 검은 완성될 것이오. 어떻게 하면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르쳐줄 수 없소. 사태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대 스스로 찾아야 오. 그대만의 길을. 며칠 후 황궁에서 급보가 왔다. 새 황제가 묵은 맹주를 부르십니다. 사신이 급히 말했다. 즉시 황궁으로 오라 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라고만 하셨습니다. 나는 문주들과 의논했다. 황궁으로 가야 할까요? 함정일 수도 있어. 무당 문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새 황제가 그대를 제거하려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가지 않으면 소림 문주가 말했다. 황실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오. 그렇다면 함께 갑시다. 화산 문주가 제안했다. 혼자 보낼 수 없어.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겠습니다. 무극 형제. 괜찮습니다. 검을 쥐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허검에 도달한 이후 마음이 달라졌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지킬 것이 있다면 기꺼이 목숨을 걸 수 있었다. 사흘 후 황궁에 도착했다. 정문에서 관리들이 나를 맞이했다. 묵극 맹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황제 폐하께서 대전에서 기다리십니다. 안내를 따라 대전으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병사들이 곳곳에 서 있었으나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경외하는 눈빛이었다. 대전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니 한 사람이 용상에 앉아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25쯤 되어 보였다. 새 황제였다. 묵극 맹주. 황제가 일어섰다. 기다리고 있었어.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폐하, 무릎을 꿇으려 하자 황제가 손을 들어 막았다. 무릎 꿇을 필요 없소. 하지만 그대는 무림맹주요. 저와 동등한 위치요. 황제가 용상에서 내려와 내 앞에 섰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하오. 마교를 무너뜨려 주셔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군. 황제가 미소 지었다. 묵극 맹주. 제가 그대를 부른 이유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 물러가라. 시종들과 신하들이 대전을 나갔다. 우리 둘만 남았다. 사실은 황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대께 드릴 말씀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그대의 어머니에 대해서요. 순간 심장이 멎었다. 어머니를 아십니까? 예. 황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황실의 정통 혈통이었소. 그것을 어떻게 선제가 남긴 비밀 문서에 기록되어 있었소. 황제가 품에서 낡은 두루마리를 꺼냈다. 읽어보시오.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받았다. 펼쳐 읽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황실의 공주였다. 선왕제의 딸이었다. 하지만 권신들의 음모로 역적으로 몰렸고 가문과 함께 멸문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때 한 충신이 어머니를 빼돌렸고 산속에 숨겨주었다. 그리고 나를 낳았다. 그렇다면
두루마리를 내렸다. 저는 그렇소. 황제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대는 황실의 혈육이오. 황위 계승권자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럴 리가. 사실이오. 황제가 단호히 말했다. 그대가 원한다면 황제의 자리를 드릴 수도 있어. 아닙니다. 즉시 고개를 저었다. 저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시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황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왜 죽여야 했습니까? 황제가 한숨을 쉬었다. 권신들이었소. 그들은 황실의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 했소. 그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알고 있어. 황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직접 죽였다고 들었소. 그렇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복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오. 황제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복수는 끝났소. 이제는 앞을 보시오. 알겠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폐하, 저야말로 감사하오. 황제가 미소 지었다. 무림을 지켜주셔서 대전을 나와 황궁을 빠져나왔다. 밖은 맑은 날씨였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황실의 공주였고 저는 황실의 혈육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았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저를 사랑했고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이들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을 쥐었다. 허검을 얻었고 진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야광문을 향해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였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걸어갈 시간이었다. 무극전 31화 황실의 균열. 야광문으로 돌아온 날 밤이 깊었다. 대전의 문주들을 소집했다. 소림, 무당, 화산, 아미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황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소림 문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새 황제가 무엇을 원했소? 나는 잠시 망설였다. 황제로부터 들은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진실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어머니? 무당 문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진실이오? 어머니는 황실의 공주였습니다. 대전 안이 조용해졌다. 문주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황실의 공주? 화산 문주가 되물었다. 그렇다면 무극 형제는 황실의 혈육입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황위 계승권자입니다. 황, 소림 문주가 탁자를 내리쳤다. 그렇다면 선제와 권신들이 그대의 가문을 멸한 이유는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정통 혈통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비열한 자들, 무당 문주가 이를 갈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죽었소.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직접 죽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극 형제, 아미 사태가 부채를 펼치며 물었다. 그렇다면 새 황제는 무엇을 원했소? 그대를 황궁으로 부른 이유는?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뿐이요? 황위를 제안했습니다. 문주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황위를? 예. 담담히 대답했다. 원한다면 황제 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림 문주가 급히 물었다. 무엇이라 대답했소? 거절했습니다.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무림맹주로 충분합니다. 현명한 선택이오. 무당 문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황제가 되었다면 무림과 황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것이오. 하지만 화산 문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새 황제를 믿을 수 있겠소? 혹시 무극 형제를 제거하려는 계략은 아니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검을 쥐었다. 하지만 일단은 믿어보려 합니다. 며칠 후 황궁에서 다시 사신이 왔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대신들이었다. 무극 맹주님을 뵙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폐하의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한 대신이 두루마리를 펼쳤다. 무림맹과 황실이 공식적으로 동맹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동맹? 예, 서로 돕고 서로 지키는 관계입니다. 대신이 설명했다. 황실은 무림맹을 인정하고 무림맹은 황실을 지지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동맹이라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황실과 적대 관계보다는 협력 관계가 무림에 유리하다. 좋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동맹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들이 기뻐했다. 그렇다면 정식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보름 후 황궁에서.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소식이 들렸다. 맹주님, 한 제자가 급히 달려왔다. 황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신들끼리 다투고 있다 합니다. 제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무극 맹주님과의 동맹을 반대하는 파와 찬성하는 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십시오. 반대파는 무극 맹주님이 황실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설명했다. 언젠가 맹주님이 황위를 노릴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파는 새 황제를 지지하는 대신들입니다. 무림맹과 손잡아야 황실이 안정된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게 간단하지 않구나. 다음날 문주들과 다시 회의를 했다. 황궁 내부가 분열되고 있어. 무당 문주가 보고했다. 대신들이 두 파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다 하오. 위험한 일이오. 소림 문주가 우려했다. 자칫하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화산 문주가 말했다. 우리도 휘말릴 것이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미 사태가 부채를 펼치며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일단 지켜봅시다. 지켜본다고? 예. 섣불리 개입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검을 쥐었다. 황실 내부 문제는 황실이 해결하게 둡시다. 다만 준비는 해두어야 합니다. 무슨 준비? 만약 내전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느 편을 들지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당연히 새 황제 편이겠지요? 소림 문주가 말했다. 그분은 우리와 동맹을 원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황실 내부 정치는 복잡합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황궁에서 급보가 날아왔다. 대신 10명이 암살당했습니다. 사신이 급히 보고했다. 모두 무국 맹주님과의 동맹을 찬성하던 대신들입니다. 뭐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가 죽였습니까? 모릅니다. 사신이 고개를 저었다. 밤에 일제히 암살당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반대파의 소행이군. 무당 문주가 이를 갈았다. 비열한 자들, 이제는 우리도 움직여야 할 것 같소. 화산 문주가 검을 쥐었다. 이대로 두면 새 황제마저 위험할 것이오. 그렇습니다. 나는 결심했다. 황궁으로 갑니다. 위험하오. 소림 문주가 말렸다. 반대파가 그대를 노릴 것이오. 알고 있습니다. 검을 차며 말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새 황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가겠소.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다. 문주님들은 야광문을 지켜주십시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무슨 불길한 소리를. 무당 문주가 소리쳤다. 반드시 돌아오시오. 돌아오겠습니다. 미소 지으며 대전을 나섰다. 그날 밤 황궁으로 향했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다. 혼자였다. 경공을 펼쳐 담장을 넘었다. 황궁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병사들도 순찰병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경계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대전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어둠 속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반사적으로 검을 뽑았다. 씩. 칼날이 내 목을 스쳤다.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역시 눈치가 빠르구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10명이 자객이 모습을 드러났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다. 누구냐? 내 놈을 죽이러 온 자들이다. 한 자객이 칼을 들었다. 황실의 혈육, 웃기는 소리. 내 놈은 역적의 자식일 뿐이다. 반대파의 자객들이군. 검을 앞에 들었다. 새 황제께서 알고 계시냐? 황제? 자객이 비웃었다. 그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우리가 황실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죽어도 할 말 없겠군. 검의 기운을 실었다. 덤벼라. 10명이 자객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검과 칼이 부딪혔다. 캉, 캉, 캉. 빠른 공방이 이어졌다. 자객들의 실력이 상당했다. 모두 인류 고수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삼재검법을 펼쳤다. 땅의 무게로 자객들을 짓눌렀다. 하늘의 가벼움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사람의 의지로 끊임없이 공격했다. 첫 번째 자객의 칼을 쳐냈다. 그리고 반격. 검이 그의 가슴을 뚫었다. 흑. 자객이 쓰러졌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차례로 베어냈다. 하지만 나머지 자객들이 더욱 거세게 공격했다. 사방에서 동시에 피할 곳이 없었다. 이대로는 허검을 펼쳤다. 실체 없는 검광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자객들이 급히 물러섰다. 하지만 한 명은 미처 피하지 못했다. 허검이 그의 목을 스쳤다. 조용히 쓰러졌다. 이럴 수가. 남은 자객들이 공포에 떨었다. 허검이라니. 물러서라. 그들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놓아주지 않았다. 경공을 펼쳐 쫓아갔다. 검을 연달아 휘둘렀다. 하나, 둘, 셋. 모두 베어냈다. 마지막 자객이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시오. 누가 보냈느냐? 검을 그의 목에 겨누었다. 대신 누가 너희를 보냈느냐? 그것은 말하지 않으면 죽는다. 검에 힘을 주었다. 좌승상입니다. 좌승상? 예, 그분이 우리를 고용했습니다. 맹주님을 죽이라고. 좌승상이 반대파의 우두머리인가? 예, 그렇습니다. 알았다. 검을 거두었다. 가거라. 감사합니다. 자객이 급히 도망쳤다. 나는 그를 보내주었다. 일부러 살려보냈다. 그가 좌승상에게 돌아가 보고할 것이다. 그러면 좌승상이 움직일 것이다. 대전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새 황제가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묵은 맹주, 폐하, 무릎을 꿇었다. 자객들을 만났습니다. 알고 있소? 황제가 한숨을 쉬었다. 좌승상이 보낸 자들이오. 알고 계셨습니까? 예, 하지만 막을 수 없었소. 황제가 고개를 떨구었다. 내 힘이 아직 약하오. 좌승상과 반대파가 조정을 장악하고 있어. 그렇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일어서며 말했다. 좌승상을 제거하겠습니다. 안 돼요. 황제가 급히 말렸다. 함부로 대신을 죽이면 조정이 더 혼란스러워지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거를 찾아야 하오.
황제가 일어섰다. 좌승상의 영모 증거를. 그것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증거. 그대가 도와주시오. 황제가 내 손을 잡았다. 함께 증거를 찾읍시다. 나는 황제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황제와 나는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좌승상의 행적을 추적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 모든 것을 감시했다. 보름이 지나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좌승상이 외국과 내통하고 있었다. 황실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이것이면 충분하오. 황제가 증거 문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조정에서 공개하겠소. 다음 날 대전에서 조회가 열렸다. 모든 대신이 모였다. 좌승상도 당당하게 서 있었다. 좌승상, 황제가 차갑게 불렀다. 예, 폐하, 경은 역적이오. 대전이 술렁였다. 폐하, 무슨 말씀을? 좌승상이 놀라며 외쳤다. 증거가 있어. 황제가 문서를 내밀었다. 경이 외국과 내통한 증거, 황실을 무너뜨리려 한 증거. 좌승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황제가 냉소했다. 그렇다면 이 문서에 찍힌 경위 도장은 무엇이오? 좌승상이 말문이 막혔다. 끌어내라. 황제가 명령했다. 병사들이 달려와 좌승상을 붙잡았다. 놓아라. 놓으라고. 좌승상이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다. 끌려나갔다. 대전 안의 다른 대신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이제부터 황제가 선언했다. 황실과 무림맹은 정식 동맹이오. 누구도 반대할 수 없소. 예, 폐하. 대신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조회가 끝나고 황제와 단둘이 남았다. 고맙소, 무극맹주. 황제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대 덕분에 황실이 안정되었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다. 진실을 알려주시고 동맹을 제안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동맹이오. 황제가 손을 내밀었다. 함께 무림과 황실을 지킵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맞잡았다. 황실과 무림맹 두 세력이 드디어 하나로 뭉쳤다. 무극전 32화 검은 그림자. 보름이 지났다. 황실과의 동맹이 공식화된 후 무림은 잠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야광문에 급보가 들어왔다. 맹주님, 한 제자가 급히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서쪽 지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문파들이 하나씩 습격당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밤마다 정체불명의 자객들이 나타나 문파를 습격합니다. 문조와 장로들을 암살하고 사라집니다. 얼마나 당했습니까? 벌써 5문파가 당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즉시 문주들을 소집하십시오. 예. 한 시즌 후 대전에 문주들이 모였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서쪽에서 일어난 일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5문파가 습격당했습니다. 문조와 장로들이 암살당했습니다. 대체 누가? 무당 문주가 수염을 쓰다듬었다. 마교의 잔당입니까?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다. 마교의 수법이 아닙니다. 정탐꾼 보고에 따르면 자객들은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림 문주가 얼굴을 굳혔다. 혹시 암살 조직?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미 사태가 부채를 펼쳤다. 누군가 암살 조직을 고용해 무림맹 소속 문파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화산 문주가 주먹을 쥐었다. 황실입니까? 아니면 아직 모릅니다. 나는 지도를 펼쳤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습격당한 문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켰다. 모두 서쪽 지역에 있고 모두 야광문과 가까운 문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당 문주가 숨을 들이켰다. 목표는 야광문?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 문파들을 먼저 제거하고 야광문을 고립시킨 후 최후에 습격할 작정입니다. 이를 어쩐다. 소림 문주가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지 않겠소? 그렇습니다. 검을 쥐었다. 저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시겠소? 화산 문주가 물었다. 자객들의 거처를 모르는데 찾아내겠습니다. 눈빛을 날카롭게 했다. 반드시. 그날 밤 나는 혼자 야광문을 빠져나갔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다. 자객들과 똑같은 차림이었다. 서쪽으로 향했다. 가장 최근에 습격당한 문파로.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다. 경공을 펼쳐 빠르게 이동했다.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도 내지 않았다. 바람처럼 스쳐갔다. 한 시즌 후 습격당한 문파에 도착했다. 문이 부서져 있었고 담장이 무너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시체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문주, 장로, 제자들 모두 목이 베인 채 쓰러져 있었다. 단칼에 깨끗하고 정확한 배임이었다. 고수들이다. 무릎을 꿇고 상처를 살폈다. 칼자국이 매끄러웠다. 주저함이 없었다. 인류 암살자들. 주변을 둘러보았다. 흔적을 찾았다. 발자국, 혈흔, 부러진 나뭇가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그때 한쪽 병에서 이상한 표식을 발견했다. 작은 검은 새,
까마귀였다. 이것은 손으로 표식을 만졌다. 암살 조직의 표식이다. 뒤를 돌아보니 다른 곳에도 같은 표식이 있었다. 모두 까마귀, 흑조단, 중얼거렸다. 무림에서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암살 조직, 금을 받고 누구든 죽이는 자들. 찾았다. 밖으로 나왔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흑조단의 본거지를 찾아야 한다. 경공을 펼쳐 다시 이동했다. 다음 습격 장소로. 그곳에도 같은 표식이 있었다. 까마귀, 세 번째 장소에서 단서를 찾았다. 찢어진 천조각이었다. 검은 천이었으나 특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비단이었다. 고급 비단. 흑조단은 부유하다. 그렇다면 본거지도 화려할 것이다. 천조각을 품에 넣고 계속 이동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한 마을에 도착했다. 작은 마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조용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수상하다. 조심스럽게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집들이 줄지어 있었으나 모두 문이 닫혀 있었다. 불빛도 없었다. 마을 한가운데 큰 저택이 있었다. 담장이 높고 기와가 화려했다. 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다. 저곳이다. 지붕으로 올라갔다. 조용히 소리 없이 기와 위를 걸어 저택 안을 내려다보았다. 마당에 수십 명이 모여 있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었다.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 얼굴에 흉터가 있었다. 내일 밤 청송파를 습격한다.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문주를 죽이고 장로들을 제거한다. 제자들은 살려둔다. 공포를 퍼뜨려야 한다. 예. 자객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 다음은 야광문이다. 흉터 남자가 웃었다. 무극이라는 놈을 죽이면 우리는 천금을 받는다. 천금. 자객들이 술렁였다. 누가 위로했습니까? 한 자객이 물었다. 그건 묻지 마라. 흉터 남자가 손을 내저었다. 우리는 금만 받으면 된다. 위례인이 누구든 상관없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자들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쿵. 바닥에 착지하며 먼지가 일었다. 자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냐? 흉터 남자가 칼을 뽑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을 가린 천을 벗었다. 무극이다. 순간 자객들이 경악했다. 무극?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다. 검을 뽑았다. 너희를 죽이러. 웃기는 소리. 흉터 남자가 비웃었다. 혼자서 우리 모두를 상대하겠다고? 그렇다. 검을 앞에 들었다. 모두 덤벼라. 죽여라. 흉터 남자가 외쳤다.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검과 칼이 부딪혔다. 캉, 캉, 캉. 빠른 공방이 이어졌다. 자객들의 실력이 상당했다. 모두 훈련된 살수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삼재검법을 펼쳤다. 땅의 무게로 자객들을 짓눌렀다. 발을 구르자 땅이 울렸다. 자객들의 중심이 흔들렸다. 하늘의 가벼움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경공을 펼쳐 허공을 날았다. 자객들의 칼이 허공만 갈랐다. 사람의 의지로 끊임없이 공격했다. 검을 쉬지 않고 휘둘렀다. 첫 번째 자객의 목이 날아갔다. 두 번째의 가슴이 뚫렸다. 세 번째의 팔이 잘렸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베어냈다. 마당이 피로 물들었다. 비명이 터졌다. 이럴 수가. 도망쳐. 자객들이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놓아주지 않았다. 경공을 펼쳐 쫓아갔다. 하나씩 베어냈다. 마지막으로 흉터 남자만 남았다. 그는 담장에 등을 대고 떨고 있었다. 살려주시오. 누가 위로했느냐? 검을 그의 목에 겨누었다. 말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은 빨리. 검에 힘을 주었다. 피가 목에서 흘렀다. 황실입니다. 황실? 예. 좌승상의 잔당들입니다. 흉터 남자가 급히 말했다. 그들이 살아남아 무림맹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좌승상은 이미 죽었다. 하지만 그의 신복들이 살아있습니다. 흉터 남자가 울먹였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검을 거두지 않았다. 그것이 변명이 되느냐? 제발 죽어라. 검이 그의 목을 베었다. 머리가 땅에 굴렀다. 나는 검을 거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쪽이 밝아오고 있었다. 좌승상의 잔당, 주먹을 쥐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야광문으로 돌아가 문주들에게 보고했다. 흑조단을 제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전하겠군요. 소림 문주가 안도했다.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다. 흑조단을 고용한 자들이 남아있습니다. 누구요? 좌승상의 잔당들입니다. 대전안이 조용해졌다. 좌승상은 이미 죽지 않았소? 무당 문주가 물었다. 하지만 그의 신복들이 살아있습니다. 나는 검을 쥐었다. 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황궁으로 갑니다. 일어서며 말했다. 다시 한번. 무극전 33화 황제의 그림자. 사흘 후 나는 다시 황궁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소림 문주가 함께했다. 혼자 보낼 수 없소. 소림 문주가 말했다. 이번에는 제가 함께하겠소.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황궁으로 향했다. 대낮이었다.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갔다. 무극 맹주님. 문지기들이 놀라며 허리를 숙였다. 황제 폐하를 뵈러 왔습니다. 예, 안내하겠습니다.
대전으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하들이 수군거리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대전 문이 열렸다. 황제가 용상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어두웠다. 무궁맹주, 폐하, 무릎을 꿇으려 하자 황제가 손을 들어 막았다. 일어나시오. 일어섰다. 황제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 물러가라. 신하들이 대전을 나갔다. 우리 셋만 남았다. 무슨 일로 오셨소? 황제가 물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좌승상의 잔당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좌승상의 잔당? 황제의 눈빛이 흔들렸다. 알고 계시는군요. 무슨 말씀이오? 좌승상은 죽었으나 그의 신복들이 살아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들이 암살 조직을 고용해 무린맹 소속 문파들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일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황제가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몰랐소. 정말입니까? 소림 문주가 앞으로 나섰다. 폐하께서 정말 모르셨다면 어찌 조정을 다스리신다 하겠소? 송구하오. 황제가 고개를 숙였다. 제 불찰이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폐하, 나는 천천히 말했다. 좌승상의 잔당들을 색출해 주십시오. 알겠소. 황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조사하겠소.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황제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언가 숨기고 있었다. 대전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무극 형제, 소림 문주가 낮게 말했다. 황제를 믿을 수 있겠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대답했다. 하지만 지켜봐야 합니다. 그날 밤 황궁에 머물렀다. 황제가 마련해준 별궁이었다. 소림 문주와 함께 방에 있었다. 오늘 밤은 조심해야 하오. 소림 문주가 말했다. 혹시 습격이 있을지 모르오. 알고 있습니다. 검을 옆에 두고 앉았다. 밤이 깊어갔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이상하다. 귀를 기울였다.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림 문주님, 알고 있어. 소림 문주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누군가 온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을 쥐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은 그림자들이 들어왔다. 10명이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다. 역시 왔구나. 나는 검을 뽑았다. 누가 보냈느냐? 그림자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칼을 들었다. 말이 필요 없다는 뜻이군. 검을 앞에 들었다. 좋다. 칼로 말하자. 그림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나와 소림 문주가 맞섰다. 검과 칼이 부딪혔다. 장풍이 터졌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림자들의 실력이 상당했다. 흑조단보다 더 강했다. 이들은 한 그림자의 칼을 쳐내며 깨달았다. 황실 비밀 무사들이다. 황실에서 기르는 최고의 고수들. 황제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 그렇다면 검을 휘둘렀다. 그림자 하나의 가슴을 뚫었다. 황제가 보낸 것인가? 소림 문주가 장풍을 날렸다. 2명의 그림자가 날아갔다. 하지만 나머지가 계속 공격했다. 끝이 없었다. 이래서는 허검을 펼쳤다. 실체 없는 검광이 사방으로 퍼졌다. 그림자들이 급히 물러섰다. 하지만 한 명은 피하지 못했다. 허검이 그의 목을 스쳤다. 가면이 벗겨졌다. 얼굴이 드러났다. 중년 남자였다. 황실 신하의 옷을 입고 있었다. 너는 그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나는 그의 옷을 확인했다. 가슴에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황실의 문양이었다. 역시 일어서며 남은 그림자들을 바라보았다. 황제가 보낸 것이로군. 그림자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 서로를 바라보더니 창문으로 도망쳤다. 쫓아야 하지 않겠소? 소림 문주가 물었다.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다. 일부러 도망가게 했습니다. 무슨 뜻이오? 황제에게 보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을 칼집에 넣었다. 이제 황제가 움직일 것입니다. 과연 다음날 아침 황제가 직접 별궁으로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무궁맹주, 폐하,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 들었소? 예. 고개를 끄덕였다. 자객들이 습격했습니다. 그들이 황제가 말을 잇지 못했다. 황실 비밀 무사들이었습니다. 나는 시체를 가리켰다. 아직 치우지 않고 놔둔 것이었다. 보십시오. 황실에 문양이 있습니다. 황제가 시체를 보고는 얼굴을 돌렸다. 폐하, 나는 황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좌승상의 잔당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황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모릅니다. 조정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사하겠습니다. 황제가 주먹을 쥐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달. 너무 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찾아내지 못하면 제가 직접 찾아내겠습니다. 알겠소. 황제가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안에 반드시 찾아내겠소. 일주일이 지났다. 황제로부터 연락이 왔다. 찾았소. 황제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좌승상의 잔당들을. 하지만 그들이 황족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다. 황족이라니? 예. 황제가 한숨을 쉬었다. 제 사촌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좌승상과 손잡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동궁에 안내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황족이오. 함부로 죽일 수 없소.
그렇다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검을 쥐었다. 무림맹주의 이름으로 황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만 앞장서서 걸었다. 동궁으로 향했다. 화려한 건물이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문을 여시오. 황제가 외쳤다. 대답이 없었다. 부수어라. 나는 소림문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림문주가 장풍을 날렸다. 쾅! 문이 부서졌다. 안으로 들어가니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황족의 관을 쓰고 있었다. 황제, 한 남자가 비웃었다. 역시 왔구나. 형님, 황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왜? 그 남자가 웃었다. 네가 황제가 된 것이 불만이었다. 나야말로 황제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형님은 서자이십니다. 황위 계승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좌승상과 손잡았다. 남자가 칼을 뽑았다. 너를 죽이고 내가 황제가 될 참이었다. 형님, 하지만 실패했다. 남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무극 때문에. 그렇다. 나는 검을 뽑았다. 네가 고용한 흑조단도 제거했다. 그랬구나. 남자가 웃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로군. 그렇다. 검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후회하는가? 후회? 남자가 비웃었다. 전혀. 다만 아쉬울 뿐이다. 그렇다면 죽어라. 검을 휘둘렀다. 남자가 칼로 막았다. 캉! 불꽃이 튀었다. 빠른 공방이 이어졌다. 남자의 실력이 상당했다. 황족이지만 무공을 익혔다. 하지만 나를 당할 수는 없었다. 열합. 검이 그의 칼을 쳐냈다. 그리고 목을 베었다. 피가 쏟아졌다. 남자가 쓰영대송러졌다. 나머지 2명이 공포에 질렸다. 살려주십시오.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그저 형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거짓말. 검을 그들에게 겨누었다. 너희도 음모에 가담했다. 암살을 지시했다. 그것은 변명하지 마라. 검을 휘둘렀다. 2사람의 목이 동시에 날아갔다. 바닥에 굴렀다. 황제가 고개를 돌렸다. 참아볼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폐하. 검을 칼집에 넣으며 말했다. 이제 좌승상의 잔당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고맙소. 황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들은 내 형제들이었소. 황족이기 전에 역적이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다. 폐하께서 직접 처리하지 못하신다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소. 황제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정말 끝났소. 대전으로 돌아왔다. 황제가 용상에 앉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무궁맹주. 예, 폐하. 그대께 사죄하겠소. 황제가 일어섰다. 제가 무능해서 조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대와 무림맹에 피해를 입혔소. 폐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소. 황제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믿어주시오. 나는 황제를 바라보았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믿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폐하, 말씀하시오. 조정을 정화하십시오. 검을 쥐었다. 좌승상 같은 자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조정을 바로잡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소. 황제가 주먹을 쥐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조정을 완전히 개혁하겠소.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황궁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났다. 좌승상과 연관된 신하들이 모두 제거되었다. 일부는 처형되었고 일부는 유배되었다. 새로운 신하들이 등용되었다. 젊고 개혁적인 인물들이었다. 황제가 직접 선발했다. 조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군. 무당 문주가 말했다. 황제께서 제대로 하시는구려. 그렇소. 소림 문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믿을 수 있겠소.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언제든 다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봐야겠군. 화산 문주가 검을 쥐었다. 황실이 다시 타락하면 우리가 바로잡아야지.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무림맹의 역할입니다. 한 달이 지났다. 황실과 무림맹의 관계가 안정되었다. 더 이상 음모도 암살도 없었다. 평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황제가 야광문으로 직접 찾아왔다. 무궁맹주, 폐하, 어인일로 감사를 전하러 왔소. 황제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대 덕분에 황실이 살았소. 조정이 바로잡혔소.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오. 황제가 고개를 들었다. 그대가 없었다면 황실은 내부에서 무너졌을 것이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궁맹주, 황제가 진지하게 말했다. 앞으로도 황실과 무림맹이 함께하기를 바라오. 물론입니다.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황제가 내 손을 잡았다. 동맹. 2사람은 굳게 악수했다. 그날 밤 성벽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낮게 불렀다. 황실의 음모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황실은 안정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고 맑은 바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검을 쥐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 무림을 지키는 일, 평화를 지키는 일. 눈을 떨었다. 그것이 이제 제 길입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듯. 나는 그 별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다. 며칠 후 대전에서 회의가 열렸다.
이제 황실 문제는 해결되었소. 소림 문주가 말했다. 남은 것은 무림 내부를 정비해야 합니다. 나는 일어섰다. 전쟁으로 많은 문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건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소. 무당 문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새로운 제자들을 육성해야 하오. 전사한 이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화산 문주가 덧붙였다. 그리고 아미 사태가 부채를 펼쳤다. 마교의 잔당도 여전히 남아있어. 완전히 소탕해야 하오.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그날부터 무림맹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피해 입은 문파들에게 지원을 보냈다. 약재, 식량, 무기, 필요한 모든 것을 보냈다. 제자들을 파견해 재건을 도왔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고 다친 이들을 치료했다. 새로운 제자들을 모집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고아들, 복수를 원하는 젊은이들, 무림의 평화를 지키고 싶은 이들, 모두 무림맹으로 모여들었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기초 무궁부터 가르쳤다. 각 문파의 장로들이 직접 나섰다. 소림의 권법, 화산의 건법, 무당의 도법,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수했다. 한 달이 지나자 제자들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석 달이 지나자 제법 쓸만해졌다. 반년이 지나자 무림맹의 전력이 전쟁 전보다 강해졌다. 대단하오. 한 문주가 감탄했다.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제자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모두 지킬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문파를, 무림을. 그렇소. 소림 문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킬 것이 있는 자는 강하오. 그 사이 마교 잔당 소탕도 계속되었다. 각지에 숨어있던 마교 무인들을 찾아내 제거했다. 처음에는 저항했다. 하지만 무림맹의 힘 앞에 무너졌다. 하나씩, 둘씩 마교의 세력이 줄어들었다. 1년이 지나자 마교는 거의 소멸했다. 몇몇 잔당만 깊은 산속에 숨어있을 뿐이었다. 이제 거의 끝났군. 무당 문주가 말했다. 마교도 황실의 음모도 모두 사라졌어.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언제든 새로운 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소. 화산 문주가 동의했다. 평화는 언제나 경계 위에 있어.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다. 1년이 지났다. 황제를 죽이고 마교를 무너뜨린 지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삶은 계속된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밝고 환한 달. 더 이상 붉지 않았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복수가 아니라면? 대답이 떠올랐다. 지키는 것, 이 평화를, 이 무림을, 이 사람들을. 그것이 나의 새로운 길이다. 검을 쥐었다. 어머니, 속으로 불렀다. 이제 저는 압니다. 당신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살아남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도 살게 하는 것. 눈을 감았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로서, 무림맹주로서. 눈을 떴다.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다. 끝까지. 다음날 대전의 모든 문주와 장로를 소집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일어서서 말했다. 황실을 안정시켰고 마교를 소탕했고 무림을 재건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손을 들어 박수를 멈췄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모두를 바라보았다. 무림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맞습니다. 한 문주가 외쳤다. 무림맹의 사명입니다. 무림맹, 무림맹. 함성이 터졌다. 나는 검을 뽑아 하늘로 치켜들었다. 무림맹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모두가 따라 외쳤다. 정의를 지킨다. 정의를 지킨다. 약자를 보호한다. 약자를 보호한다. 무림의 평화를 지킨다. 무림의 평화를 지킨다. 외침이 야광문을 울렸다. 산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날 무림맹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복수의 시대가 아닌 평화의 시대를. 그리고 그 중심에 무극이 있었다. 황실의 혈육이지만 황제가 되기를 거부한 자. 복수를 완수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은 자. 무림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길을 걷기로 한 자. 무극. 그는 이제 진정한 무림맹주가 되었다. 무극전 34화 황제와의 대면. 1년 반이 지났다. 무림맹은 강호 전체의 중심이 되었다. 크고 작은 문파들이 모두 무림맹에 가입했다. 정파든 소문파든 모두 무극의 깃발 아래 모였다. 평화가 계속되었다. 더 이상 전쟁도 음모도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맹주님, 한 제자가 급히 달려왔다.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다. 황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황제께서 이상하게 행동하신다 합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밤마다 혼자 궁궐을 배회하시고 신하들을 피하신다 합니다. 그뿐입니까? 최근 들어 조서를 내리지 않으시고 조회도 열지 않으신다 합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다른 소문은? 그리고 제자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황제께서 밤마다 누군가를 만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인물을.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혼자 가시겠습니까? 예. 검을 찼다. 이번에는 혼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날 밤
황궁으로 향했다. 정문이 아닌 뒷담을 넘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궁궐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순찰하는 병사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경계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황제의 침전으로 향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황제가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수염도 자라고 머리도 산발했다. 마치 며칠을 씻지 않은 듯했다. 폐하, 조용히 불렀다. 황제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냐? 칼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저입니다. 무극입니다. 얼굴을 드러냈다. 무극. 황제가 칼을 내렸다. 어째서 여기에? 폐하께서 이상하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가가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 일도 없다. 황제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무언가 숨기고 있었다. 폐하, 무릎을 꿇고 황제를 바라보았다. 저를 믿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가 나를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무극,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괴물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안에 무언가 있다. 황제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어두운 것이 나를 집어삼키려 한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통스러워 보였다. 밤마다 목소리가 들린다. 죽여라. 파괴하라. 폐하. 황제의 어깨를 잡았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 순간 황제의 눈빛이 변했다. 검게 변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눈동자를 채웠다. 황제가 신음하며 나를 밀어냈다. 엄청난 힘이었다. 나는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폐하. 일어서려 하는데 황제가 달려들었다. 칼을 휘둘렀다. 반사적으로 검을 뽑아 막았다. 불꽃이 튀었다. 폐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지만 황제는 듣지 않았다. 계속 공격했다. 눈빛에는 이성이 없었다. 오직 살이만 가득했다. 이것은 검으로 칼을 쳐내며 깨달았다. 마귀다. 황제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마교의 기운, 흡성대법과 비슷한 어둡고 불길한 기운. 어떻게 황제의 공격을 피하며 생각했다. 누가 황제에게 마귀를 심은 것인가? 그때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크크크. 낮고 음산한 소리였다. 고개를 돌리니 한 사람이 나타났다. 검은 도포를 입고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압도적이었다. 누구냐? 검을 그에게 겨누었다. 나? 그 사람이 천천히 가면을 벗었다. 늙은 남자였다. 백발의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나는 황실의 그림자다. 황실의 그림자? 그렇다. 노인이 웃었다. 황실이 생긴 이래 대대로 황제를 그림자에서 조종해온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렇다면 멸문도, 권신들의 음모도 모두 우리가 시킨 것이다. 노인이 태연하게 말했다. 황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통혈통이 위협이 되었다. 그래서 제거했다. 이 자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를 죽인 것도 너희들이었구나. 그렇다. 노인이 비웃었다. 그리고 이제 너도 죽일 것이다. 손짓했다. 황제가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더 빨랐다. 더 강했다. 마귀에 완전히 잠식당한 듯했다. 폐하. 검으로 칼을 막으며 외쳤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당신은 황제입니다. 황제? 황제가 비웃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황제의 것이 아니었다. 더 낮고 더 차가웠다. 황제는 그저 꼭두각시일 뿐이다. 칼을 더 세게 휘둘렀다. 나는 계속 방어했다. 공격하지 않았다. 황제를 죽일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황제의 공격을 피하며 생각했다. 마귀를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때 문득 떠올랐다. 야광문의 비전. 독을 해독하는 방법. 마귀도 일종의 독이었다.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황제의 칼을 쳐낸 후 급히 품을 뒤졌다. 다행히 몇 개의 환이 있었다. 해독환이었다. 폐하, 용서하십시오. 황제를 향해 달려갔다. 칼을 피하며 환을 황제의 입에 밀어넣었다. 황제가 삼켰다. 순간 황제의 몸이 경련했다. 바닥에 쓰러졌다.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했다. 가슴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왔다. 연기처럼 피어올라 공중에 흩어졌다. 안 돼. 노인이 급히 달려왔다. 하지만 늦었다. 마귀가 완전히 사라졌다. 황제의 눈빛이 돌아왔다. 원래의 색으로. 무극, 맹주. 황제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미안하오. 내가 통제할 수 없었소. 괜찮습니다. 폐하. 황제를 부축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 자식. 노인이 분노하며 손을 뻗었다. 검은 기운이 폭발했다. 나는 황제를 안고 옆으로 굴렀다. 방바닥이 무너졌다. 감히 내 계획을 망치다니. 노인이 달려들었다. 빠르고 강했다. 나는 황제를 내려놓고 검을 들었다. 내 놈이 모든 것의 원흉이로군. 그렇다. 노인이 비웃었다. 수백 년간 황실을 조종해왔다. 황제들은 모두 우리의 꼭두각시였다. 그렇다면 오늘이 끝이다. 검을 치켜들었다. 내 놈을 죽이고 황실을 자유롭게 하겠다. 할 수 있겠느냐? 노인이 양손을 들었다. 검은 기운이 폭발하며 방 전체를 뒤덮었다. 흡성대법. 아니, 그보다 더 강한 것. 마귀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촛불이 꺼지고 공기가 얼어붙었다. 내 몸속 기운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이를 악물었다. 죽는다. 품에서 마지막 환을 꺼냈다. 성약이었다. 계량된 성약. 부작용이 줄어든 입에 넣었다. 순간 폭발적인 기운이 온몸에 퍼졌다. 내공이 3배로 증가했다. 빠져나가던 기운이 역류하기 시작했다. 뭐? 노인이 놀라며 물러섰다. 이럴 수가. 이제 내 차례다. 검을 휘둘렀다. 삼재검법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땅의 무게, 하늘의 가벼움, 사람의 위지, 소림의 폭발력, 화산의 흐름, 무당의 순환, 아미의 기열 운용,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경지를 더했다. 허검, 실체 없는 검, 마음으로 베는 검, 건광이 폭발했다. 노인을 향해 노인이 양손으로 막았다. 하지만 허검은 실체가 없었다. 손을 통과해 가슴을 뚫었다. 노인이 피를 토했다. 뒤로 비틀거렸다. 이럴 수 없어. 끝이다. 다시 검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노인의 목이 날아갔다. 바닥에 굴렀다. 검은 기운이 터져나왔다가 이내 사라졌다. 방 안이 다시 밝아졌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성약의 효과가 끝났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무궁맹주. 황제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괜찮으시오? 괜찮습니다. 힘들게 대답했다. 폐하야말로 나는 괜찮소. 황제가 내 어깨를 잡았다. 그대 덕분에 살았소.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부축하며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신하들과 병사들이 달려왔다. 폐하, 황제 폐하. 그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참혹한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무슨... 괜찮다. 황제가 손을 들어 말렸다. 모두 괜찮다. 노인의 시체를 가리켰다. 이자가 황실을 조종하던 자다. 신하들이 시체를 보고 얼어붙었다. 저 사람은 황실의 그림자. 황제가 천천히 말했다. 대대로 황제를 조종해온 자들. 오늘 무궁맹주가 그들의 우두머리를 죽였다. 신하들이 나를 바라보았다. 경외와 감사가 섞인 눈빛이었다. 무궁맹주님,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폐하를 지킨 것일 뿐입니다. 며칠 후 황궁에서 비밀 조사가 시작되었다. 황실의 그림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곳곳에서 증거가 나왔다. 비밀 문서들, 대대로 황제를 조종해온 기록들, 멸문 명령도 그들이 내린 것이었다. 권신들의 음모도 그들이 사주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이제야 알겠소. 황제가 나에게 말했다. 내 조상들이, 선대 황제들이 모두 조종당했구나. 얼굴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그리고 그대의 어머니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그림자들의 우두머리가 죽었으니 나머지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소. 황제가 주먹을 쥐었다. 이제부터 황실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오. 일어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무궁맹주. 예, 폐하. 그대께 깊이 감사드리오. 황제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꼭두각시로 남았을 것이오. 고개를 드십시오. 폐하. 아니오. 황제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대는 나를, 황실을 2번이나 구했소.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소. 황제가 내 손을 잡았다. 그대야말로 진정한 황실의 혈육이라는 것을. 가슴이 뜨거워졌다. 폐하, 무급. 황제가 진지하게 말했다. 다시 한번 묻겠소. 황제가 되지 않겠소? 아닙니다.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무림맹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황제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형제가 되어주시오. 형제? 그렇소. 황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같은 혈통이오. 황실의 피를 이어받은. 그렇다면 형제가 아니겠소? 나는 황제를 바라보았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좋습니다. 손을 맞잡았다. 형제가 되겠습니다. 고맙소, 형제여. 황제가 웃었다. 처음으로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그날 밤 야광문으로 돌아왔다. 문주들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군요. 소림 문주가 안도했다. 황실의 그림자까지 제거했으니.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무당 문주가 말했다. 우두머리는 죽었지만 잔당이 남아있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생각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의 정체, 황실의 그림자, 주먹을 쥐었다. 복수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 정말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속으로 불렀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모든 원수를 갚았습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저도 이제 편히 살겠습니다. 복수가 아닌 지키는 삶을.